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베이 웨비나를 맡게 된 김연수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요, 정부 지원 사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베이 입점을 하신 분들, 이미 입점해 있으신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입점 예정인 셀러, 한마디로 아직 이베이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물건을 팔 예정이신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들으시면은 되게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김연수 강사이고요. 저는 이베이 및 글로벌 판매 경력이 7년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이베이랑 쇼피파이 둘 다 현직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강사이자 셀러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양력을 보여드리자면은 전 이베이 수출 스타 그리고 수출 프론티어 기업 선정, 수출 기업인의 날 표창 이렇게 상장을 국가에서 준 상장까지도 받은 이력이 있고요. 수출 바우처도 선정이 된 적이 있어요. 수출 바우처는 이제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한테 더 잘할 수 있게 또는 수출 예정인 업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오늘 좀 다뤄볼 메인 내용이에요. 네, 그 수출 바우처에 선정됐었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에이펙 공식 멤버는 뭐냐? 수출을 잘한 사람들한테 주는 나라에서 인증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 출국을 할 때 저는 따로 빠지는 라인이 있어가지고 되게 좀 자유롭게 입출국을 할 수 있다라는 에이펙 카드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오늘 다뤄볼 내용,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요거에서 한 세 가지 정도 타이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최근에 정부 지원 사업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떠한 방향성을 정부가 잡고 지금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 그리고 안에 작게 셀러의 고민 포인트,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고민하고 있는지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민 포인트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베이 셀러 맞춤 정부 지원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입점 셀러 그리고 예비 셀러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세 번째로는요, 정부 지원 사업 준비 전략, 접근 전략을 대해서 볼 건데요. 어떻게 그걸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보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Q&A 시간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는 영상 끝나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질문으로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정부 지원금 예산 2026년 기준입니다. 지금 얼마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자, 정답은, 어, 25%의 확률입니다. 잘 찍어보세요, 여러분. 25%의 확률이에요. 자, 정답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요 3번. 3조 4천억입니다. 3조 4천억이면 정말, 너무 큰 돈이죠. 뭐, 가늠이 안 될 정도로 큰 돈이기는 합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돈 풀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막 서울에 아파트들은 많은데, 왜 내 아파트만 없지? 이런 생각. 그리고, 도로 위에 차들은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차 하나 없지? 전 대학교 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내 차 하나 없어. 차가 저렇게 많은데. 근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정부에서 돈을 저렇게 많이 푼다고 하는데, 왜 나는 지원 사업 하나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에게 좀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오늘 웨비나를 기획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정부 내년 지원 사업은 3조 4천억이에요. 이거는요,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추경이 나오면 이것보다 더 커지는 거고, 지금 나온 예산만 3조 4천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한 개에서 두 개만 선정이 되어도 2천에서 1억까지 지원을 받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규모가 큰 거죠. 어떻게 보면 1억까지 준다고 하니까 개인들한테.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떤 지원 사업이 이베이 판매자일 때 신청이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정부 지원 사업의 흐름인데요. 지금은 정부 지원 사업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국내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조금 더 많이 줬던 것도 맞아요. 왜냐면 내수 경제를 좀 활성화하고자 했던 거죠. 하지만 요즘에는 해외 판매 수출 중심으로 넘어갔습니다. 해외에다가 판매를 하는 게 아무래도 나라 입장에서도 달러를 벌어오는 거고 외화를 벌어오는 거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매출을 키워야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수출업체뿐만 아니라
예비 수출 기업 또한 선정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는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안 하고 계셨다라고 하신 분들도 오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요, 대기업이 거의 수출을 하는 시대였죠. 뭐, 현대라든지 아니면 뭐, SK, 뭐, 삼성, 이런 대기업들만 했었던 게 이제 수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다품종, 제품이 소량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수출업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EBA를 통해서 해외 판매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정부 기준에서는요, 이미 수출 사업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두 개의 물건을 판다 하더라도 그걸 국내에서 판 게 아니고 해외에서 판 거죠. 그러면 수출 기업의 타이틀을 가져가기 충분하다. 하지만 이제 몇 가지 행정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베이 셀러 분들이 좀 많은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요, 단순 위탁 판매자인데 괜찮나요? 이거 이제 질문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 배송비가 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나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해외 배송비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설마 지원금을 쉽게 주겠어?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원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틈을 여러분들이 노리는 거죠. 나는 오늘 영상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좀 생각해서 지원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부 지원 사업은요, 아이템보다는 사업의 구조와 방향성을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아이템이 아니어도 됩니다. 물론 특별한 아이템이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특별한 아이템이 없어도, 나 이런 걸 기획하고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알려주면은, 충분히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비스 설명이 아니고 확장성, 지속성을 중심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사실 단순히 표현이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제 지원금만 받기 위해서 뭔가를 쓴다라기보다는 실제로 확장성과 지속성이 있는 사업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 사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전거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다가 멈추면은요, 자전거 넘어집니다. 하지만 계속 페달을 밟아주면 나아가죠. 유지가 되죠. 그래서 확장성과 지속성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사업을 계속 해주셔야 되고, 그거를 정부 지원 사업을 넣을 때 꼭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은 확장 가능한 아이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5가지로 구조화를 좀 해봤어요. 물론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구조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표준화, 정교화라는 거는 뭐냐? 사람 손이 필요한 업무를 프로세스와 자동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한마디로 플랫폼 같은 사업이 될 수가 있겠는데 꼭 플랫폼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간단한 것들이라도 자동화를 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정부 지원에서 선정될 확률이 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기능 세분화.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저는 기능 세분화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냐? 만약에 일반 샴푸를 제가 위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샴푸의 기능이 조금 더 첨부하면은 더 좋게 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에서 좀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기능성 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난 이걸 팔 거야 라고 기능 세분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발을 위탁 판매로 판매하고 계신 분들도 난 이제 나만의 신발을 제작해가지고 근데 왜 이런 제작을 하게 됐는지는 좀 자세하게 써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신청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만의 제품으로. 자, 세 번째는 B2B 전환이에요. B2B 전환. 지금까지는 B2C에 집중을 했다라고 했을 때 B2B로 난 이제 확장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정부에서도 좀 좋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는 수직적인 확장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예를 들어 내가 K-팝을 다루고 있어요. 네, K-팝을 다루는데 지금은 10대에서 20대를 겨냥했던 상품들을 주로 다루다가 나는 이제 이걸 확장을 해가지고 30에서 40대를 좀 더 노려볼 만한 조금 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도 좋게 보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지역 브랜드의 확장인데요. 요거는 약간,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보다는 조금 더 지방에 계신 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데, 그 지역의 스토리를 좀 입혀가지고 뭔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예시가 있는데요.
소규모로 샴푸랑 비누를 제조하시고 판매하셨던 분이었고, 위탁 판매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게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머리에 열감을 식혀주는 샴푸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개발하겠다라고 했을 때, 실제 정부 지원금 1.5억을 확보를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위탁 판매를 하시던 분인데, 이분도 기능성 신발을 개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정부 지원금 7천만 원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베이에서 셀러 맞춤형 정부 지원 사업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대표적인 지원 사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사업 이름은요, 바로 수출 바우처 사업이에요. 자, 수출 바우처라고 그냥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도 되고, 사이트에 제가 지금 드린 거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수출 바우처가 뭐냐? 일단 수출 사업 바우처의 목적이 어떻게 되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게 디자인, 개발, 홍보, 광고, 바이어, 발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총 서비스가요. 14개에서 15개 정도가 돼요. 14개에서 15개 정도 되는 이 분야에 여러분들이 돈을 쓸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이런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들한테 수출 선도기업, 수출을 더 잘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밑에 사업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볼 건데요. 여기 너무 좀 복잡하게 생기긴 했어요. 뭐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수출 서비스를 뭐 할 수 있게 바우처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바우처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바우처가 뭐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지원금을요, 3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3천만 원. 그러면은 그 중에 30% 정도는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부담금은 뭐냐? 기업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00% 공짜는 아니고 30% 부담을 해라라고 하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한 9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900만 원을 여러분들이 지정된 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정부는 거기다가 2,100만 원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합하면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천만 원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15개 내에서 자유롭게 소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좋죠? 처음에 좀 이렇게 밑에 읽어보면 복잡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청 지원 제외 대상이 있어요. 저기 뭐냐, 휴폐업을 하시면 이미 안 됩니다. 한마디로 사업자를 유지하다가 폐업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를 새로 내고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가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국세랑 지방세가 체납 중인 경우에는 안 됩니다. 체납자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미 수출 바우처를 하셨던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원하셔가지고 당선돼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종료가 아직 안 됐을 때는 다음 사업자에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출 바우처 사업 수행 기간으로 이미 참여하시는 분들, 수행 기간으로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은 참여 기업으로는 참석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크게 적용되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뭐 도매미 소매업인데 담배 중개업이나 뭐 술 중개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되고요. 대부분은 다 포함된다. 대부분 다 지원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수출 바우처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참여 기업 신청이라는 버튼이 여기 사업 안내 안쪽에 이렇게 자리 잡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쭉 리스트가 있을 거거든요. 자, 물론 여기 사이트는 아까 제가 드린 URL이나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이제 가입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지원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견기업들한테만 제공하는 게 있고요. 여기 보면은 중견기업들이 있죠. 중견기업이 있고, 중소기업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지원하셔야지, 여기서 클릭 잘못했다가는 진짜 말 그대로 지원서만 열심히 작성하고 노력만 하고 선정이 안 되는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청을 누르셔서 가지고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기업 기본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이 기업 기본 정보는 한 번 입력을 해놓으면 다음에 지원할 때 또 입력을 안 해도 돼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작성할 때.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지원을 할 때, 실제로 지원을 할 때 이게 원클릭이라는 걸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비교적 최근에 도입이 된 건데요. 원클릭이 뭐냐? 이제는 일일이 막 서류를 많이 붙이는 시대가 좀 지났어요. 예전에는 표준 재무제표라든지 그걸 다 이제 입력을 해줬어야 됐거든요. 다운을 받아가지고. 하지만 이 원클릭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에, 한 반에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류 제출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안에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원클릭이라는 건 뭐냐? 홈택스,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데서 정보를 쭉 다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가지고 수출 바우처에다가 제출을 대신해 줍니다. 여기 읽어보시면은 사업자 등록 증명원, 뭐 표준재무제표, 등납세 증명원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로드 받는 시대가 이제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별표되어 있는 것들은 필수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별표 표시된 거는 필수지만 그 별표 안에서도 꼭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게 바로 요 네모 쳐놓은 것들이 있는 건데요.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외국어 홈페이지라든지 외국어 카탈로그 같은 게 있으시면은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예 없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있는 게 선정에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거 카탈로그가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한국어, 외국어 둘 다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가 더 높게 평가가 돼요. 그리고 특허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여러분들이 저작권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든지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언더바 그어져 있는 거 이거 두 개 있죠. 이거 두 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원클릭 시 제출 서류가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 나와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 네이버에 원클릭 쳐가지고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txt 파일을 열으셔가지고 복사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제출하는지가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 꼭 복사해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밑에 보면은요, 중소기업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요, 발급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기 한 3, 4일 전에는 꼭 미리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같은 거는. 그리고 여기 원클릭에 대해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자면요. 범용 인증서 뭐도 좋고요. 아니면 뭐 일반 그냥 공인인증서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로 다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홈택스, 아까 국민연금, 어, 4대 보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공동인증서가 돼 있어야 되지, 인증서가 돼 있어야 되지, 다르게 돼 있게 되면은 가져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서 인증서가 다 동일한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게 또 하나 더 있죠. 회사 소개서, 그리고 카탈로그, 현지역 카탈로그, 대부분 이제 영문으로 돼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1-1번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출 마케팅 전문 인력에 여러분들이 없음 또는 한 명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없음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허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좀 감점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여러분 뭐 사업장에 한 명이라도 더 근무를 하고 있고 그분이 수출 마케팅에 관여를 하고 있으면 그때 이제 한 명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도 가점에도 포함되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쓸수록 가점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여기 또 밑에 보면요, 국민연금을 첨부해달라는 게 있어요. 자,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은 원클릭으로 안 가져와지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꼭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기도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제출을 눌러주시면은 실제 이제 사업이 선정되기까지는 한 3주 정도의 검토 시간이 필요해요. 이제 이걸 신청하는 기업들을 다 꼼꼼히 봐야 되기 때문에 3주 정도 지나고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은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바우처에 선정이 될 경우 이제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그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수행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수행기간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되게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14가지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한번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도사 일반 컨설팅,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관리, 홍보 동영상, 통번역, 역량 강화 교육.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죠. 지금 이렇게만 봐도 6가지가 쓸 수 있고요. 많이 쓰시는 부분이 아마 이 디자인 개발 그리고 홍보 동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자인 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만의 패키지를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다만 외국어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홍보 동영상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보 동영상, 여러분들의 회사
홍보 동영상도 촬영할 수가 있고, 제품 홍보 동영상도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전시회 가는 것도 쓸 수가 있고, 규격 인증, 특허 지재권. 이건 저는 이번에 특허 지재권에 썼습니다. 그리고 홍보 광고, 국제 운송. 요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메인으로 이베이 셀러들이 주목을 해봐야 할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보 광고는 말 그대로 마케팅에 소비되는 비용인 거예요. 뭐 구글 마케팅도 좋고요. 뭐 인스타 광고도 좋고요. 페이스북 광고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추가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플랫폼 광고예요. 아마존이나 아니면 이베이 같은 플랫폼에서 광고들 지불하고 돌리는 것들 있죠. 그것도 지원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11번. 이게 국제운송이 되게 중요하죠. 국제운송. 여러분들이 해외로 수출을 하실 때 부피 무게, 실제 무게 비교해가지고 큰 걸로 나가게 될 텐데 그 무게 이제 고려하지 않고 보낼 수가 있다. 국제운송 지원을 받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서류 대행이라는 게 있는데요. 서류 대행은 뭐냐? 여러분들이 해외 수출할 때 수출 신고 필진 또는 뭐 PL, CI 같은 거를 발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출 신고를 대행을 해야겠죠. 그런 대행 비용도 수출 바우처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지원해주는 정부 기관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동일한 수출 바우처라 하더라도 주관사가 중진공인지 산업부, 코트라인지 또는 동일한 사업부 주관이어도 뭐 일반 바우처인지 아니면 긴급 바우처인지 이렇게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아까 수출 바우처 제가 검색하면 된다라고 했죠.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잘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맞는 거를 공고문을 보신 다음에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에 지원해버리면은 지원을 아예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지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요. 자, 중진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출액이 1000불 미만, 즉 150만 원이겠죠? 150만 원 미만이신 분과 1억 미만이신 분이 금액이 동일합니다. 수출 실적이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산업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업부에서는 지금 최소 2천에서 최대 5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억 미만, 매출액 기준을 보고 있는데요. 매출액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렇게 2천에서 5천까지 지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근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2천만 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쓰다 보니 더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배송비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그럴 경우에 중간에 증액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 증액이 가능하려면은 공고문이 올라와야 돼요. 공고문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가 있고요. 공고문이 올라왔다 했을 때는 원하는 금액만큼 뭐 3천만 원이 됐든 4천만 원이 됐든 하지만 5천만 원 이하가 되겠죠. 최대가 5천이니까 그 이하로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정말 최대로 받을 때는 이게 1억 원이거든요. 1억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기부 봤고요. 산업부 봤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코트라 되게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코트라는 해외에 수출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못 들어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국가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트라에서도요, 직접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내수기업 수출화 기업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코트라 들어오셔가지고, 사업 신청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2026년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공고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거를 코트라는 지원을 해주냐라고 봤을 때,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셔가지고 수출 실적이 아예 없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기초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기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먼저 신청 자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 지원을 할 수 있느냐? 2025년도 기준으로 0에서 1억, 0에서 한 1.5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5억 미만인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지원을 코트라에서 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베이한테 해당되는 건 이 두 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그리고 해외 마케팅인데요. 페덱스, DHL, 그리고 우체국, 요 세 군데에서 할인을 좀 많이 해줍니다. 여기 유관기관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요. 코트라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리고 여러분 대출 받는 것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역보증공사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 통해서 여러분 대출도 이자를 낮게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물건을 직접적으로 해외 바이어랑 매칭을 해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엄청난 금액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좀 더 기초적인 지원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청 기한은 지금 3월까지거든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3월 되기 전에 한번 신청을 해주시고, 자, 이 현장 평가도 받게 되겠는데요. 이 현장 평가는 외부 평가위원이 여러분 사무실에 방문을 해가지고 요 네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 막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수출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이제 계획서가 나온 게 있는지 한번 보실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또는 중국에서 만들어져가지고 한국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한국에서 인천에서 뭐 발송이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해외로 발송되는 거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수출 바우처는 언제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지원 시기는요, 2026년도 바우처는 12월에 공고가 나와서 이미 1월에 종료가 다 됩니다. 1월 초에 다 끝나버리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4월에서 6월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4월에서 6월경에 한 번 더 나와요. 이거 최소한 3달 전부터는 준비를 좀 차곡차곡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좀 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은, 좀 만족스럽지 않은데 하는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치다 보면은 좀 여유롭게 갔을 때 3달 정도는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 뭐 중진공, 이런 데서 코트라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지원 내용은 비슷한데 좀 다른 지원금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명칭 정리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여 기업은 뭐냐? 수출 바우처를 필요로 하는 기관, 즉, 셀러들을 말하는 거예요, 셀러들. 해외 셀러들. 그리고 수행 기관은 뭐냐? 수출 바우처가 아까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나왔다라고 했죠.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홍보 동영상 촬영 업체, 뭐 특허 관련 업체 이렇게 수행 기관이랑 참여 기업에 대해서 명칭 정리도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된 거예요. 그럼 전체 현황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금액이 얼마가 발급이 됐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행 기간으로 들어오시면은요, 정말 항목들이 많아요. 뭐, 조사, 컨설팅, 디자인, 개발, 국제 운송,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리고 홍보, 광고,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수행 기간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고르셔가지고 연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오시면 여기 사후정산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 사후정산의 탭과 이 수행기간의 탭을 좀 구별해서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요. 사후정산이라는 거는 뭐냐? 수행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국제운송 정산 요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국제운송비는 뭐 DHL이라든지 아니면 우체국 이런 데서 결제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수행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정산 요청을 별도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대부분 수행기관에서 이제 해서 작업을 하는 것들은요, 수행기관이 이미 어떻게 정산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뭐 정산 요청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좀 편한 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제운송, DHL, 페덱스 이런 걸로 보낸 걸 정산받고 싶다. 여기서 정산을 신청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정산 가이드가 따로 있어요. 여기 커뮤니티에 들어오셔가지고 정산 가이드 들어오시면은 아까 1번부터 15번, 뭐 14번인가요? 거기까지 나와 있었던 통정부 지원 가능한 자료들이, 목록들이 있었죠. 그 목록들이 어떻게 정산 가이드가 들어가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몇 가지 좀 사례가 있는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디자인 개발 같은 경우에 정산 가능 항목이 있고 불가능한 항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어 포장 디자인도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자, BIBC는 웹 개발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도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따져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수행기관에서 하는 것들은요. 여기 수행기관을 활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 기업체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보자면은 한국어가 포함된 카탈로그는 정산이 안 되고요. 그리고 한국어가 포함된 포장 디자인도 정산이 안 됩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한국어가 들어간 것들은 거의 대부분 안 되느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정산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 밑에 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품 디자인 개발에서도, 그리고 외국 홈페이지 개발에서도 정산 가능한 거, 불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요. 디자인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난이도에 따라서도 단가가 달라요. 나라에서 정해놓은 단가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장을 만들었는데 이거 뭐 3천만 원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당 또는 난이도에 따라서 다 정해놨다라는 거 알고 계셔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수행 기관들이 있어요. 아까 앞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카탈로그, 포장 디자인 개발, 자,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여러분 사업 계획서에 역으로 녹여낼 수가 있겠죠. 수행 기관에서 제공하는 게 이런 서비스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그런 걸 바탕으로 나한테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걸 좀 더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국제 운송 부분을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아마 국제 운송 부분이 좀 관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국제 운송에서 특송이 내야 될 서류가 제일 많고, 나머지랑 거의 비슷하게 겹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요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상 가능한 게 되게 많아요. 국제 운송에서는. 근데 정상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요 내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인코텀즈라는 게 있는데, 인코텀즈상 C 조건 또는 D 조건, 요 두 가지만 인정이 됩니다. 수출 신고하실 때 E나 F 조건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게 그냥 자동으로 E나 F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I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수출 신고할 때 요거를 신경 써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운송료에 포함된 유류활충료 뭔지 알죠? 해외여행 가실 때 이제 기름값에 따라서 더 추가 요금이 붙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성수기 할증료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점을 위한 운송료. 이거는 아마존으로 따지면 FBA 창고 같은 게 되겠죠. FBA 창고로 이동하는 것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륙 운송료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주로 뭐 물건을 보낸다라고 해볼게요. 호주가 이런 경우가 많아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extended area라고 해가지고, 좀 추가 운송비를 받는 경우가 있죠. extended area. 이게 뭐냐. 호주는 밀집도가 되게 낮아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오른쪽인가만 좀 몰려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북부랑 여기 오른쪽이랑. 그리고 이게 중간에는 좀 듬성듬성 있어가지고, 요런 데로 배송이 갈 경우에는 3만 원씩 받더라고요. 추가 요금을 하나당, 건당.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륙 운송료로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정산 불가능 항목 보시면은, E 조건, F 조건 이렇게 있죠. 한마디로 E 조건, F 조건만 아니시면 됩니다. C랑 D 조건. 여러분들이 배송료를 지불하고 DHL이나 FedEx나 우체국으로 보내시는 경우가 C랑 D 조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서류를 내면 되는지, 정산을 할 때 어떠한 서류를 내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전자세금 계산서 또는 지로통지서. 자, 이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뒤에서. 카드 명세서. 이건 좀 쉽죠. 그럼 카드 결제 내역 같은 걸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인보이스. 자, 그리고 운송장. 운송장,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냥 운송장 보내시고 버리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제 버리면 안 됩니다. 저장을 해두셔야 되고요. 신고 필증, CI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국제운송 결과 보고서라는 거는, 이제 엑셀 파일입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지도 영수증이에요. 여기 DHL 같은 뭐 특송사를 이용하시게 되면 항상 이렇게 지로 고지서라는 게 나옵니다. 마치 가스 비용 내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지로 고지서에 나온 이 금액과 여러분들의 실제로 결제하신 이 매출 전표가 똑같아야 돼요. 카드 매출 전표가. 일치하는 거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인보이스예요. DHL에서 이렇게 배송을 하게 되면은 인보이스가 날라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누구한테 배송을 했는지, 그리고 내 화주 이름, 제 이름이겠죠. 제 회사 이름도 나오기 때문에 이 인보이스도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제가 송장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게 바로 DHL에서 제공하는 AW이라는 거예요. 자, 수출신고 필증도 필수예요. 자, 수출신고 필증은 여러분들이 DHL이나 뭐 페덱스로 보내시게 되면은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우체국 통해서 보내시는 분들은 관세사를 통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결제 금액 옆에 보면 DAP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인코텀즈입니다. 자, 아까 인코텀즈가 뭐랑 뭐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C나 D, C나 D 조건이어야 됩니다. E나 F면 지원을 못 받고 여기 DAP라고 돼 있으니까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좀 더 뭐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C나 D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원 사업을 위한 적금 전략을 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5가지 아이디어 중에 한 가지로 소구점을 잡으셔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 방향 쪽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의 사업이 지속화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명확한 사업 목적이 있어야 돼요. 지금 지원금이 단순히 필요해서 지원한다라기보다는 지원 사유를 꼭 사업 계획서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매출 확대, 신규 국가 진출, 뭐 신규 라인 런칭, 브랜드의 고도화, 지재권 확보 이런 거 때문에 필요합니다라고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사업 계획서가요. 정말 중요해요. 60% 이상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업 계획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고요. 필수 포함 요소를 보자면은요, 회사 소개, 그리고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쟁력, 내가 타겟으로 하는 국가, 그리고 나의 경쟁 상대, 그리고 뭐 시장의 크기 이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어디다가 쓸지, 그리고 내가 지원금을 받게 되면은 회사가 어떻게 성장을 할지 이렇게 기승전결에 좀 맞춰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 핵심 자료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 핵심 자료들이 전부 다 사업 계획서에 녹아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자, 수출 전략. 왜 이 국가인가? 왜 진출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들어가면 좋겠죠. 제가 이건 좀 예시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사용 후 회사의 미래를 보여준다. 비포 앤 애프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형회사에서도 비포 앤 애프터 막 이런 거 많이 광고하죠. 그리고 비포 앤 애프터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뭐 제품이 나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품 버전 1인데 2를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2에 대한 이미지 파일만 있어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행 기간을 분석을 해가지고 역으로 사업 계획서에 녹여낼 수가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마케팅 대행사, 해외 물류 광고사, 해외 광고사, 물류사, 지재권 업체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베이 셀러가 필수로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중소기업 확인서는요, 발급되는데 좀 며칠 걸립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쓸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범용 인증서가 또 필요한데요. 여러분, 은행에서 받으시는 그 인증서는 범용 인증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업만을 위한 범용 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다. 요거는 이제 유료이고요. 한 4에서 5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또 필수입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미리 좀 짜놓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고 지원 사업이 올라오면은 지원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출 실적 확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지를 보셔야 하는데 이런 수출입 실적 증명서는 어디서 받을 수가 있느냐? 바로 한국무역협회 멤버십 서비스에 들어오셔가지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수출입 들어오셔가지고 발급 신청을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작년 또는 재작년에 얼마나 내가 매출을 했고, 매출보다는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를 단방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출입 증명서에 나와 있는 금액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종류가 달라지다 보니 꼭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어떠한 지원 사업에 지원할지 미리 또 알아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는 것 같고 Q&A로 지금 질문을 주신 거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애지남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수출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죠. 지금 1월 달이고요.
2025년 말에 나와가지고 2026년 극초반에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끝난 상태이긴 해요. 사실 그거는 지원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4개월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사업 계획서도 어떻게 쓸지 생각해놓고 연구해놓고 해주셔야지 좀 완벽하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서 다음에 지원은 이제 4월 달에 열릴 거예요. 그 4월 달에 열리는 것도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신청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한 번 더 열어드리는 거고 4월 이후로는 아마 6월이나 8월에 또 한 번이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추경이라고 하죠. 나라에서 추경이 나올 때마다 계속 열릴 수 있는 사업이니까 항상 이게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정윤 님이 또 문의 주셨는데, 어, 리셀 유통, 사업 판매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요. 제조업만 가능하세요? 어, 리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저는 지원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 저는 그냥 단순 위탁 판매자인데 가능하겠어요? 라고 하시겠죠. 근데 아닙니다. 위탁 판매자도 다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소구점 포인트 5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뭐 표준화, 정규화 하시는 거, 그리고 기능 세분화, B2B 전환하는 거, 뭐 수직적인 확장, 지역 브랜드 확장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시로 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지금 이미 사업을, 지원 사업을 많이 받으신 분이 있는데, 제 주변에서 첫 번째는 음식 판매자였어요. 나 단순히 그냥 위탁 판매로 한국에 있는 K푸드를 소개하고, 코스트코라든지 트레이더스에서 소분으로 판매하고 하시던 분이었는데, 나는 현지에 맞는 K푸드, K 스낵을 한번 개발해 보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과감하게 쓴 거죠. 그 사업 내용에다가.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게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실제로 그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면은 시도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뭐 이제 홍보 동영상도 만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대부분 배송비도 나갈 수도 있겠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바우처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단순 위탁 판매자도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런 분도 있었어요. 뭐 당구라든지 스포츠 관련 아이템을 파시는 분이에요. 볼링 관련 뭐 이런 것도 파시는 분이었는데, 당구 초보자들이 너무 어렵게 치고, 선생님 강의를 어디서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도 주변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원래 좀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X, Y축을 만드는 그런 스티커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를 실제 내용으로 담고, 시제품까지도 한번 만들어가지고, 지원 사업에 넣으니까, 지원 사업에서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순 위탁 판매다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위탁 판매를 하지만 내가 여기서 어떤 문제를 발견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고라는 그 포부가 있으면은 합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의하신 거 자료 받을 수 있나요? 네, 유튜브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아마 뭐 모레쯤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이님 질문을 주셨는데, 잠시만요. 조이님, 있다. 어, 리셀러가 제조업자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리셀러도 받을 수 있어요. 음, 방금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사업자 업종 안에 업태에 있으면 불리한 분야가 있나요? 아, 불리한 분야, 뭐, 담배 중개업 이런 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뭐, 숙박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원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없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 지원 불가능한 사업자들, 그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페덱스 이용 중인데 직계약이 아니라 페덱스랑 계약한 다른 업체를 쓰고 있다. 그러면 페덱스 특송 이용 내역에 안 잡히나요? 그 다른 데서 이용하시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수출 실적도 여러분들 걸로 안 잡힐 수도 있어서 그렇고 두 번째로 거기서 우리가 서류를 요구하면은 1월 달부터 뭐 6월 달까지 한 번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불가능합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특송 내역으로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는 우리가 이제 필요한 서류들 있죠. 인보이스라든지 뭐 결제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달라고 했을 때 걔네가 줄 수 있으면은 그것도 배송 내역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굳이 페덱스 DHL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베이에서 판매한 내역들도 키타에 나오나요? 어, 림 라우라 님이 보내주셨는데 키타에서는요 수출 신고한 내역만 나옵니다. 여러분 수출 신고 안 하고도 그냥 물건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내역은 아예 잡히지가 않습니다. 정용수 좋은 정보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수희님, 우체국을 통해 간이 수출 신고해서 보내고 있는데, 간이 수출 신고는 수출 신고가 아닙니다. 정식 통관이 진행이 돼야 수출 신고로 잡힐 수가 있고요. 우체국 통해서 보내시게 되면은 관세사를 통해서 직접
수출 신고 비용을 내고 수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격은 좀 나가죠. 한 15,000에서 2만 원 정도는 최소한 나갈 거로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건수가 많아서 훨씬 더 그 신고 비용이 많이 낮지만요. 그리고 링코스를 사용하는데 링코스도 배송도 지원되나요? 네, 링코스도 됩니다. 링코스 배송 지원되는데 다만 수출 신고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링코스도 자동으로 수출 신고를 해주지는 않아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DHL, 페덱스, UPS 이런 특송사들은 수출 신고 해주세요라고 하면 무료로 해줍니다. 그런데 링코스 같은 경우에는 EGS를 사용해서 보내시는 거고 아마 스탠다드로 예상이 됩니다. 그 스탠다드 shipping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됩니다. 음. 그 수출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해주셔야 되고요. 박수현님, 포트라 수출 바우처 사업은 복식 부기 기장 자료를 제출해야 해서 세무 기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트라 수출 버저 사업은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자가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코트라가 주관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운용하는 게 있고요.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것도 코트라가 지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산업부라고 보시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봐야겠지만은 한 10, 아까 1억 미만이면 3천만 원, 그리고 2억 미만이면은 얼마 이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어, 100억 이상 되는 분들도 다 지원 가능합니다. 뭐 지원 금액이 문제지, 지원 내가 뭐 매출이 얼마만큼 나온다고 해서 지원이 못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 큰 기업도 지원합니다. 중견 기업도 지원하니까요. 그리고 코트라가 직접 아까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1에서 한 100만 달러, 그러니까 10억 정도의 매출 사이로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 사이가 되시는 분들은 지원할 수가 있어요. 0원에서부터 10억 사이가. 음.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강의 자료 받을 수 있나요? 네, 강의 자료는 다 올라옵니다. 그 이베이래.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50%를 지원받는 것에 선정이 되면 제 자금을 통장에 제가 입금하면 들어오는 게 절차일까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50%를 지원받으려면요. 제가 지금 PPT를 한번 다시 보고 있는데 매출액이 매우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은 자부담금은 30%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30%. 내가 예를 들어 5천만 원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1,500만 원은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정부에서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통장에다가.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쓸 수가 있는 거죠. 4월에 수출 바우처를 지원하게 되면은 2026년 12월까지 사용하는 겁니까? 좋은 질문이네요. 4월 달에 지원하시게 되면은 대부분 내년 1월까지 사용 기한이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지원하신 분들도 내년에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 아니고 내년 1월까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체국 EMS는 어떻게 면장 발급받나요? 똑같습니다. 아까 EGS로 보내시는 분 있죠? 스탠다드로 보내시는 분이랑 지금 같은 말씀이신데요. 어, 수출 신고를 직접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당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위탁 판매자도 결국 제조나 개발 내용이 있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 위탁 판매자분들은 뭔가 이제 쓸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발전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발견했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뭐 GPT로 만든 이미지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죠. 음. 이베이 국내 집화 센터로 보낸 것도 바우처로 지원 가능한가요? 잠시만요. 링코스 배송비 사용한 내역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링코스 내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3,500원씩 들어가죠. 링코스에서 한번 픽업을 하게 되면은 그거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국내 배송이니까요. 관세사 이용이 필수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용하면 되나요? 비용 등등이 궁금하네요. 관세사는 뭐 네이버에 치시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오고 비용은 회사 바이 회사예요. 아마 여러분 그냥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18,000에서 2만 원은 최소한 잡으셔야 될 겁니다. 건당으로요. 물론 이용 금액이 많아지거나 하면은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수출 바우처 경우에 사업 계획서 별도 지정된 폼이 있습니까? 자유 양식이 있나요? 들어가 보시면은요, 수출 바우처 여러분 그냥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그동안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남들이 작성한 건 아니고요. 이런 폼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공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꼭 3개월 전에부터 작성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야 저 공인인증서가요. 여러분 일반 공인인증서로 안 되고 범용인증서라는 게 또 별도로 있어요. 그 범용인증서를 받아야 되고 중소기업 확인서도 받아야 되는데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받는데 한 일주일 정도 최소한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공고가 올라오면은 2주 이내로 끝나버려요, 공고는. 그래서 이 2주 안에 내가 작성해야지 하게 되면은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좀 이렇게 작성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올해 4월 지원하려면 작년 수출 실적 수출 신고를 요청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아까 키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다른 뭐 유니패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키타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회비를 내면은요, 수출 바우처를 50만 원인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회비가 20만 원인가 내면은 50만 원치 배송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되게 좋죠. 이거 되게 꿀팁입니다. Q&A 시간에만 알아갈 수 있는 꿀팁입니다. 20만 원인가 내면은 50만 원인가 수출 바우처를 그 자체적으로 좀 발급을 해줘서 배송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작년 수출 실적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0이라고 적으시면 되는데, 2025년도 수출 실적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있다. 나 2025년에는 수출 실적이 생겼다라고 어필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움이 확실히 될 거예요. 이베이 광고비 증빙은 카드 결제 내역으로 하면 되나요? 이베이 안에 이제 인보이스가 있어요. 인보이스랑 이제 실제로 카드가 결제된 거 내역을 같이 첨부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베이 광고비도 지원이 됩니다. 쏠쏠하죠. 사업 지원받는 아이템과 김경렬님, 사업 지원받는 아이템과 실제 배송되는 카테고리 아이템이 달라도 괜찮나요? 사원 지원 받을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기존에 뭘 하고 있던지를 메인으로 보진 않아요. 물론 이걸 바탕으로 뭘 할 겁니다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되긴 하지만은,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포커싱이 더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 배송되는 카테고리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김나탈리아님, 만약에 일시 100천, 3천만 원 지원을 했는데 4월에 지원한 경우에 8개월 안에 총 금액을 사용하시면 남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4월에 지원한 경우에는 내년 1월까지니까 한 8개월 정도 남았죠. 9개월 안에 만약에 사용이 다 안 된다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80%까지 사용이 다 되면은 페널티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이 80%보다 더 적게 소비가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페널티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 다음 지원 사업에 참석을 못하게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기타 회원이 되면 50만 원 정도 되는 이것도 ESG, 우체국 등, 네, 다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 신고 필증이나 이런 것도 다 필수로 첨부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강사님이 운영하시는 오픈챗이나 등등 있으신가요? 어, 이 부분은 답변은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요. 어. 고 여성님, 이베이 판매는 이 정도 되었습니다.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만 하면 수출 신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면 수출 실적이 안 잡히나. 요 부가세. 네, 맞습니다. 수출 실적은요, 그 부가세랑 종소세 신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이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제 질문 EGS도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EGS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실까요? 혹시? EGS 관련된 뭐 서류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 이주에서 관련 뭐 인증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다 해외로 나간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되는 거긴 하지만요. 국내 집화지로 보내서 배송 비용.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안 됩니다. 국내 집화지로 가는 건 안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아까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수출 바우처의 경우에 사업 계획서 별도 지정된 폼 혹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수출 바우처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공지사항이라고 있어요. 공지사항에 이렇게 폼이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이거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작성해봐야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다시 보기는 가능한가요? 예, 다시 보기 이제 유튜브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끝나고 나서 다시 아니요, 아니요. 돌려받냐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납부한 만큼은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 뭐 10%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그 10%도 제가 또 투자한 비용이 있잖아요. 30% 정도? 네. 그 10% 남은 금액의 30%를 여러분들이 다시 통장으로 돌려받습니다. 나라에서 꿀꺽하지는 않습니다. 중진공 사업 신청 넣어두고, 예, 둘 다 넣으실 수가 있고요. 선정이 둘 다 되면은 결국에 하나밖에 이제 안 돼요. 중복 선정되었습니다 해가지고, 너무 좋은 그거긴 하죠. 네. 좋은 생각이긴 한데, 기쁜 생각이고, 상황인데, 근데 이제 하나밖에 안 됩니다. 두 개 다 지원되면 저도 좋겠네요. 실적이 경미해도 되나요? 경미해도 됩니다, 여러분. 뭐 많을 필요가 없어요. 요만큼이라도 수출 실적이 있으면은 더 도움이 됩니다. 기획과 세원의 상임, 아니요, 아니요. 페널티 없습니다. 이정윤님. 신청할 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 다르게 계획이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우처인 거예요, 우리는. 바우처에 진짜 많은 수행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업을 키우는 입장에서 단순 위탁 판매만 할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죠. 이베이 ESG 위주로 소액 다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 신고 관세에 이를 시 건당 3에서 5만 원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있습니다. 오, 3에서 5만 원이면 너무 큽니다. 저는 그거에 그건 좀 너무 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신고되는 데가 있으면은 어, 바꾸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 개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수출 바우처로 수출 신고 비용도 진행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출 바우처를 받는 거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링코스로 보내는 경우에 국내 집화지까지 배송 비용은 지원 못 받고, 그렇죠. 국내로 가는 건 지원이 아예 안 되고요. 국내에서 해외로 가는 것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인님. 고 여성님, 수출 신고를 한 적이 없으면 실적은 0으로 줘야 되는데, 피력하면 의심받을까요? 판매 실적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수출 실적이랑 판매 실적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저 매출 이만큼 나고 있어요. 라고 알려줄 수는 있죠, 당연히. 그리고 왜냐면은, 어차피 내가 판매했던 내역이 홈택스에 다 신고가 돼 있잖아요. 저 얼마 팔았습니다. 이베이에서 신고가 돼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수출 신고를 안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026년도부터는 여러분들이 수출 실적을 좀 쌓으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음. 오케이,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만약에 추가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아니면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게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 유튜브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유튜브에다가 뭐 달아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댓글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 꼭 기회 누르셔가지고 지원금 받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지원금 정말 많거든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꼭 받으시면서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베이 화이팅!